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6월 2일 오후 2시 6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104.7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주말간 아래로 저점 더 낮췄지만 반등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가격선 위에서 주봉 마감해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른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 잡아보도록 할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막 6월이 시작했으니 월봉 캔들도 체크하면서 현재 상황 점검하고 앞으로 비트 흐름의 중기적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죠.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시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RSI 다이버저스 신호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고요.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입니다. 이번에 반등 오기 전에도 초록색 신호 잡히고 있었죠.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캔들이 지난 흐름 먼저 빠르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봉으로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제가 108K 후반에 있다고 말씀드린 저항 구간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107K 지키지 못하고 104K 때까지 빠졌던 이 당시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1차 지지로 105.2K에서 105.3K 잡았고 2차로 104.8K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이 구간 가장 중요하다. 2차 지지 아래로 더 빠질 수 있지만 캔들 마감은 104.8K 위에서 해주는 게 좋은데 잘 체크하시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구간 차트를 켜서 보면 1차로 잡은 105.2에서 105.3K가 여기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104.8K가 여기에 있는 초록색 선입니다. 이후 캔들을 보시면 제가 이 구간 잡아드릴 당시가 5월 30일 아직 캔들 아래까지 빠지기 전이었는데 즉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을 당시였어요. 보시면 1, 2차 저항에서 잘 말고 올라갔던 걸 알 수가 있고 이후 나온 움직임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04.8K 잘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 음봉 빼면서 104.8K 아래로 캔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후 저항으로 작용하게 된 104.8K 저항을 뚫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면서 저점을 낮춰갔는데요. 하지만 31일 오후부터 비트 더 저점 내리지 않는 채로 작은 캔들 출현해주다가 양봉 띄우면서 반등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가격선이라고 말씀드렸던 104.8K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아래로 약간 더 빼게 되는데요. 이후 양봉 2개로 104.8K 넘어섰을 때 어제 새벽에 제가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주말에 빠지는 듯 했지만 이렇게 빠지는 듯 했지만 다시 104.8K 위로 현재 올라와 있다. 이대로 아침까지 버텨주면 가장 좋겠고 다만 105K에서부터 시작해서 105.4K까지 강한 저항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추가로 시간봉상 상승 추세는 이미 벗어나 있다.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 벗어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상승 추세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반등 온 이 움직임이 저항 리테스트를 하러 온 움직임이 아니라면 즉 이렇게 저항 리테스트만 하고 쭉 빠지는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상승하려는 움직임으로 온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104.2K를 지키면서 104.8K 위까지 올라와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잘 버텨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후 캔들을 보시면 이 양봉 나온 이후에 다음 캔들도 양봉 나오면서 일봉을 105.6K 부근까지 올려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후 지금은 약간 다시 빠진 상태인데 제가 주말에 103K대 초반까지 밀릴 때도 따로 텔레그램에 관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104.8K가 정말 중요한 지지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지는 제가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 지지였어요.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까지 캔들의 움직임을 기다려 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 관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더군다나 정말 이 104.8K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 101K에서 100K 정도까지 중간 지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101K와 100K 때 이 지지는 이번 주를 기준해서 봤을 때 그리 강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빠지면 90K 후반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지기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 속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쭉 내리꽂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새벽까지 차트 보다가 2시 넘어서 104.8K 위까지 올라오는 봉 보고 텔레그램에 업데이트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여기서 더 저점을 내려가기 어려울 거라고 봤던 또 다른 이유는 RSI 지표에서 주말 내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봉으로 차트를 봤을 때 캔들은 계속해서 저점을 내리면서 아래로 빠졌습니다. 가격이 아래로 쭉 빠졌죠. 그에 비해서 같은 시간 RSI 보시면 지표율 저점이 캔들을 따라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위쪽에 잘 머무르고 있어요. 캔들의 저점과 RSI 지표 저점 간의 괴리,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죠. 이후 비트 반등 나오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RSI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시면 캔들의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RSI의 고점도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괴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구간 보시면 캔들은 고점을 더 높인 데 반해 RSI는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하고 아래에 머무르고 있죠.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인데요. 이때도 보시면 캔들은 계속해서 저점을 아래로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RSI는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이후 실제로 가격 반등 온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RSI 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 매매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찾기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소스 활용해보시면 이렇게 RSI 다이버전스 신호 알려주니까 매수 매도 타점 잡기 편하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고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신호는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데 간혹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텔레그램에서는 자료를 보내드릴 수가 없고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SI 지표에 이어서 제가 주말에 가격을 더 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근거는 바로 이 리본 지표였습니다. 이 리본 지표를 12시간 봉상 차트로 보시면 75.8K 부근에서 저점 찍고 올라오면서 83.5K에 캔들이 안착시키고부터는 단 한 차례도 이 경계선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던 적이 없습니다. 즉 계속해서 강세 시그널을 지속해왔다는 뜻인데 만약 이번에 주말에 103K 아래로 더 빠졌다면 한 달하고도 3주, 즉 약 2달 동안 이어져온 강세 시그널이 무효화된다라는 점에서 주말에 가격을 더 빼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캔들은 리본 지표의 경계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의미 있는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추세 파악과 이렇게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는 데 도움 주는 이 리본 지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리본 지표라고 남겨두시면 마찬가지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는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신청하셔서 매매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비트 차트에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저점에서부터 나온 반등 움직임이 1, 2, 3, 4, 5 5개로 나왔을 가능성,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 움직임은 끝이 났다라고 보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일단 이 시나리오를 주 시나리오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 근거는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04.8K를 지키고 봉이 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말간 이탈해버린 상승 추세를 다시 들어가서 완벽하게 안착시키지도 못했고 110K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아직 완벽하게 뚫어낸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이 양봉이 페이크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 저항과 아래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 저항이 중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뚫어 올리려고 해도 한 번에 이 중첩되는 저항 구간 위에서 안착시키긴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간 이후 최소 3개
보시면 내려오는 저항, 올라가는 저항, 그리고 제가 잡아둔 105.2에서 105.3K 초록색 저항, 최소 3개의 저항이 중첩되고 있는 이 구간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 꽤 강한 시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힘을 가늠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딱 2가지를 볼 생각이고, 첫 번째는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튀어줘야 이 구간을 밀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지지를 볼 생각인데, 현재 시간 기준 비트가 더 이상 저점을 내리지 않고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104K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올라갔고, 이렇게 1파, 그리고 2파가 만들어지고 3파로 크게 치고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길 밀어 올리고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쭉 오른다고 하면 이전 고점을 넘기는 그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냐, 그에 대한 답은 지금으로 확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정이 여기서 A, B, C로 끝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 고점을 경신하러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진 게 크게 봐서 A고, B 올렸다가 다시 C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B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플랫 조정으로 현재 A의 저점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오거나, 혹은 러닝 플랫으로 A를 내리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마치고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A가 만들어졌고 B 올라가고 C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올리고 빠지고, 이렇게 4파 조정이 삼각수렴 형태로 나오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4파 조정이 끝이 났다라고 보게 되면 조정이 굉장히 적게 나온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부터 3파가 시작돼서 1, 2, 3, 4, 5로 올라갔고, 전체 1, 2, 3, 4, 5파가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현재 단기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된 이 구간은 지금까지 상승분의 0.236, 즉 20%가 약간 넘는 정도만 조정이 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크게 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대로 올린다라는 건 시장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뜻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충분히 조정을 주고 가겠다 하려면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와주던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끌면서 옆으로 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은 여러 시나리오들이 겹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주요하게 맡고 있는 이 저항 구간 104K를 지키면서 105K 여기를 넘기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넘긴다면 이 위쪽에서 또 어떤 움직임으로 캔들이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바로 이전 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조정이 좀 더 진행될 움직임인지 가름이 날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캔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결국 저항 돌파에 실패하고 104K도 못 지키고 아래로 빠진다, 104K 못 지키면 이전 저점 내리러 갈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더 크게 올 것 같고요. 조정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개로 올렸다가 다시 5개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시간 조정보다 훨씬 가격 조정이 크게 올 거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최대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104K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조정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조정이라는 건 상승 사이클에 있어서 당연하게 나오는 일부 시간적, 가격적, 그리고 기술적 되돌림일 뿐이지 이전 저점을 내리러 오는 큰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결국 조정이 현재 가격대 수준에서 끝이 나든, 아니면 한 번 더 저점을 내리거나 시간적으로 어떤 형태로 끌고 가든 결국 이전 고점 경신하는 큰 움직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가 매번 영상에서 주봉상 MACD 지표나 슈퍼트렌드 지표, 그리고 RSI 지표상 감매수권 미진입 등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막 6월이 시작한 만큼 지난 5월 캔들이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하면서 앞으로 비트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5월의 월봉은 역사상 최고점에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도 이전 고점 종가 마감, 가격대 위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현재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는 데 있어요. 보시면 캔들 저점의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죠. 다들 라울파리라는 분 아시죠? 올해 5월의 상승장을 예측하는 데 성공하면서 요즘 들어 더 핫해진 분이신데요. 오늘은
오늘은 라울팔이 얘기하는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몇 가지 중에서 바나나 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라울팔은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이 특정한 포물선 형태를 그리면서 상승하게 되는데, 즉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듯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곧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물선 형태가 바나나와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구간을 넘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 구간을 바나나 존이라고 부르고, 비트는 매번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거대한 상승 사이클을 보여왔고 현재도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지점은 크게 봐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소위 바나나 존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상승하는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포물선 형태를 그리기 시작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바나나 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요 저점들을 있는 포물선을 추세로 나타내 봤는데, 라울팔에 의한 이 포물선 추세대로라면 비트는 지금부터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조정의 여지가 그리 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물선 상승의 마지막은 언제나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도 보시면 거의 일직선으로 올랐죠. 이렇게 라울팔의 곡선 추세, 즉 바나나 존에 진입한 비트의 상승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파질 거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무역 전쟁, 그로 인한 불안감이 시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나온 조정도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 인상하겠다, 그리고 이를 4일부터 발효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실제 지표로 그 영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발표되는 CPI, PPI 등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금리 결정 등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주요 재료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경기 상황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에서는 유례 없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요. 라울팔은 이러한 큰 유동성을 먹이 삼아서 비트가 앞으로도 큰 상승을 유지할 거라 얘기하고 있고요. 라울팔은 현재 단기 고점을 이번 8월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8월 고점에 관한 관점은 라울팔의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고점이 언제 어디서 나오든 그리고 어디를 지지 삼아서 올려야 하든 저는 차트 보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요 지지와 저항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 보시고 관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트코인 청산맵 체크하기 전에 현물 ETF 현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5월 29일과 30일 많은 양의 ETF 순유출세가 있었고요. 블랙록도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매도했는데 약 52일 만의 첫 매도세라고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청산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시간 기준에서 현재 가격대보다 위쪽에는 105.8K부터 106.2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03.6K에서 102.6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포지션 물량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2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102K 때까지 아직 청산시키지 못한 롱포지션 유동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쪽으로는 110.9K에서 신고점 경신 라인인 112.8K 부근까지 유동 물량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는 유동성이 풍부한 곳으로 흡수하듯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 가격 하락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롱 포지션 물량 유동성으로 흡수하고 이후 빠르게 치고 오르면서 위쪽에 있는 숏 포지션 물량 흡수하러 갈 가능성, 그런 움직임 나올 가능성 있겠다는 점 참고하셔서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현재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던 강한 저항 구간 105K에서 105.4K 라인 아직 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이 여러 저항들이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해서 안착시키는가 여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 여기서 한 번에 뚫어 올리지 못하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104K는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지금 5시 4시간 봉으로 105.3K 위에서 캔들 마감시켰고요. 이후 움직임 보면서 위쪽에 있는 저항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 괜찮은데 만약 이대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면 밑에 있는 지지도 텔레그램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게시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6월 2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05.3K 부근에 있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